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극복해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 두 가지는 자신을 망치는 경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혼을 한 저로서는 상담을 할 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든 후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가족의 정통성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 둘째는 과연 나는 완벽한 배우자였나? 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과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일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무리 멋지고 돈 많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생모와 생부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했고 그 자녀가 커가고 결혼을 하고 손자를 낳으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여러 가지 경조사도 경험하고 추억들도 쌓인 어디 다녀왔다, 뭐 놀러 다닌 거 그런 것도 있겠죠. 여행 다니고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 한 가족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과연 완벽한 배우자였나? 라는 후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성찰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이 더 큰 잘못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제 자신이 부족하고 잘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덮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돈 아끼고 시댁이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애들만 잘 키우면 그게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가 원하는 것들에 얼마나 맞춰주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캔디님 언제는 필론 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우리가 피해 배우자인 우리가 저렇게 다 맞춰주고 노력하고 살신성인하고 그렇게 완벽한 배우자였어도 정말로 결핍이 많고 바람기가 태생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그냥 바람을 핍니다. 평생. 이런 경우는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 생활은 한쪽 일방이 아닌 양쪽에서 모두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태도가 필요한데 일방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죠. 계속 바람 피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드는 후회들이나 뭐 성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고서 저는 오늘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을 망쳐가면서 유지해야 하는 관계 또는 결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부모님도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안한 척이라고도 하고 외도 관계를 종료를 했다면 저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위의 태도를 보여도 피해 배우자 중 아주 극소수는 바람핀 배우자와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혼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말하기도 하는 분이 계세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보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자존감도 대단하고 당첨분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분들이 그렇게 급하게 이혼을 선택한 거를 후회할 수도 있겠다. 뭐 후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튼 그 당시는 되게 멋져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자신을 망치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책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생활비를 끊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상간녀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에도
이혼을 못한다고 장기간 버티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쁜 건 다 들어가 있죠. 정말로 나쁜 새끼들인 겁니다. 그냥 노답인 인성부재에 바람까지 핀 미친놈들이고 차후 평생 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당하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의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 되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피해 배우자들도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결정과 선택이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 그런 성장을 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난 배우자에 대한 집착이거나 나의 고집이고 오만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혼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혼녀에 대한 강박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은 아닐까요? 이혼녀이든 유부녀이든 아가씨이든 나는 그냥 나입니다.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여곡절 끝에 유책 배우자가 돌아와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이혼은 하지도 못하면서 곱씹고 혼자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훗날 복수를 꿈꾸면서 사는 경우입니다. 제발 이건 자신을 정말 죽이는 행위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용기도 바람났던 내 배우자를 버릴 용기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면 차라리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핀 배우자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검정 연기를 폴폴 날리면서 죽일 듯한 복수의 눈으로 피해 배우자를 노려보면 그 상대 배우자도 못 견딥니다. 바람을 폈어도 그들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었을 때는 인간 같지 않은 금수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외도 관계가 종료되고 나면 도파민이 빠지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용서하는 제스처, 태도를 보여주셔야 그들도 집에 발을 붙이고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에는 내 자신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짜 복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 자신도 잘 꾸미고 멋지게 여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나를 엄청나게 챙기면서 아껴주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실룩실룩대고 웃고 다니고 실실 그러면 유책 배우자는 더 불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온통 신경이 우리 피해 배우자에게 향하겠죠. 불안하든지 말든지 그건 사실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만 나의 삶의 중심은 나로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경우가 몇 분 계셔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이분 특히 남자분들 버려야 될 여잔데 그걸 못 버리고 집착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다시 되돌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뭐 화내고 맨날 짜증내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또 이런 분들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말로 내뱉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말은 못하면서 그냥 속으로 부들부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요. 진짜 안타까워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왜 그래야 됩니까? 웃고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렇게 인생 길지 않거든요. 네,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라리 이혼이 나을 만큼 자신을 망치는 경우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면 또 다른 아픔과 외로움이 존재합니다. 외도로 인한 아픔과 외로움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 분노와는 정말 다른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이혼을 하고 나서는 나 혼자 극복을 해가면 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극복해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 다 함께여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버리는 게 맞겠죠. 함께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